제가 215쪽의 책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제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지 그리고 다음 해를 어떻게 잘 계획해서 준비하는지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듣고 한번 한 해를 잘 점검해 보시고 다음 해를 잘 준비해 보세요. 215쪽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정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 만물의 전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네.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전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게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산티아고는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을 하나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 이 구절도 여러분들 많이 필사하셨었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인 은유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는데 초심자의 운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처음에 준비 없이 달려들었는데 너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그 일을 지속하냐 못하냐를 굉장히 좌우하는 이벤트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점진적 성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초심자의 행운이 저한테 들어오면 저는 굉장히 많이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일이 잘 될 때, 내 예상보다 잘 될 때는 저는 그걸 운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큰 규모로 물건이 잘 팔리거나 서비스에 신규 가입자가 늘면요. 저는 이것을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재점검을 엄청 빡세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될 때, 이것이 예측 범위가 너무 크게 실패를 했다면 저는 반드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저를 이렇게 크게 실패하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온라인의 검색이나 아름아름 업계 사람들한테 업계 동향 같은 것들을 많이 체크해 보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건데 너무 혼자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항상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때가 훨씬 많았고 나쁜 게 진짜 나쁜 게 아닐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모두의 사수만 해도 제가 홍보를 거의 안 하는데도 고객들이 끊임없이 모객이 되는 이유는 처음에 제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이 6개월 이상 수업을 듣기도 하셨지만 졸업하실 때 자기 친구를 소개하는 형태로 이 나름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문화가 생겼었어요. 제가 그걸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제 TO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고 또 그분이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TO가 꽉 찬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약 문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 문의량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지금도 대기자가 한 90명 정도는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저한테 언제 수업을 들을 수 있냐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9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예약자가 많아졌을 때 내가 사업을 여기까지 잘 이끌었기 때문에 드디어 바이럴이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요. 별의별 키워드로 전부 다. 뭐 모두의 사수, 모두의 사수 영진, 모두의 사수 영진님, 모두의 사수 김영진 이런 연관 키워드들로 구글, 다음, 네이트, 네이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검색을 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내 컨텐츠에 글을 썼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어떤 특정 주제로 제가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잘 안 돼도요. 무언가 잘 되거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심자의 행운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 경험을 한두 번씩은 전부 다 해보셨을 테니까요. 내가 초심자의 행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좋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내가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초심자의 행운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성취가 계속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냥 좌절하고 도망치고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직관,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여러분들 눈으로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시고, 그게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서 지금 현재 반응을, 동향을 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업을 지속하거나 내가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개인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지 않고 전부 다 외부 환경적 요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무생물, 물건들밖에 없어요. 네, 키보드, 마우스, 이런 의지가 없는 무생물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동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단 하나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사회가 무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최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않게, 또 지나치게 슬프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매 순간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이 초심자의 행운을 잘 다뤄서 그 행운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저는 연말을 오늘 알려드릴 이 내용으로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평소에 이런 초심자의 행운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하나의 실수나 사건,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례들을 잘 기록을 해둬요. 가령 내가 실수를 했다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실수한 날짜와 시간은 몇 시, 몇 분인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난 이슈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내가 어떻게 해결책으로 도출해서 다음에 같은 실수를 만들지 않을 것인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내 예상보다 갑자기 잘 됐을 때,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건 왜 잘 된 건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였는지 아니면 그냥 환경적 요인이었는지, 이것을 나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등을 매 순간 이런 것들을 기록하거나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1년 중에 이렇게 중차대한 이슈들은 10건 미만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신변에 계속 생기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뒀다가 이렇게 연말, 지금 11월 달부터 저는 이제 그 기록들을 다시 봐요.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올 한 해를 어떤 식으로 내가 보냈고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달별로 분석할 필요도 있고, 또 1년을 총평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저는 두 달 정도 말미를 두고 그런 분석들을 해요. 그렇다고 그 분석만 하면서 두 달을 보낸다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씁니다. 달별로 무슨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되고, 내년 같은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 내년 1월에 이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초심자의 행운을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내용을 잘 취합해서 내년을 대비하는 형태로 꼭 만들어요.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제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습관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의 생존 확률을 굉장히 높여줬고,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한몫 단단히 해줬던 습관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도.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전부 다 엄청 바쁘고 업무 강도가 높았던 회사들인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실무에 매몰돼서 이게 그냥 일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냥 그것을 처리하느라 바쁘지 1년 12달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언제 바쁘고 언제 덜 바쁘고 달마다 어떤 이슈들이 생기는지 이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임원들 정도 아니면은 보통은 잘 모릅니다. 물어보면. 365일 내내 그냥 바빠요. 근데 저는 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그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이번 달에는 그래도 덜 바쁘고 이번 달에는 이런 이슈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대비해야 되고 그럼 나는 휴가는 어느 달에 나갔다 오는 게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은 눈치가 있다. 휴가도 바쁠 땐 안 나가고 덜 바쁠 때 나가고 야근을 해야 될 때 하고 안 해도 될 때는 그냥 잽싸게 퇴근하고 일을 되게 영리하게 한다. 이런 평가들을 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달마다 생기는 중차대한 변화, 내 신변에 생기는 이슈들을 잘 정리해서 올해 2024년도 마감하실 때 잘 활용하시고 25년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25년도부터 해보셔도 좋고요. 이 필사 클럽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여러분들 필사하고 코멘트 남기고 운영진들이 계속 피드백 드리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 따로 잘 아카이빙해서 그것들을 다시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달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그 책의 생각들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기록하고 회고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일종의 회고록 작성이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필사클럽의 코멘트들 잘 수집해서 지금부터 잘 아카이빙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한 주 시작 잘 파이팅 하시고요. 네,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